깊이 있는 대화의 즐거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립니다. 김영대의 스크루브 뮤직 인터뷰 콘텐츠죠. 디톡스. 자, 오늘의 초대 손님은요. 새 앨범 페르마타로 돌아온 갓세븐 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슴이 영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하게 놀겠습니다. 그냥.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드디어 오랜만. 이거 약간 그건데 영재 영대 완전 크로스. 우리 얼마 만이죠? 저희 그때 제재님 문명 특급. 네, 문명 특급 컨텐츠 그게 언제죠? 그 문명 특급의 SBS 버전이었어요. 아, 그게 명곡 챔피언십이라고 맞아요. 기억나죠? 거의 1년 만이에요. 1년 왜냐면 더 됐어. 아 그런가? 봄인데 약간 더웠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때도 한 여름 그쯤이어가지고 어. 거의 1년만. 왜냐면 그렇네. 제가 그때도 앨범이 나왔을 쯤이어서 아, 맞아요. 제가 똑같은 날에 앨범이 나왔어요. 지금 그때도 아, 7월 9일에 TPO라는 그랬구나. 앨범이었고 지금도 7월 9일에 페르마타라는 앨범으로 아, 이렇게 나와가지고 진짜 딱 1년 만이거든요. 맞아. 그때 나 사실 예전부터 갓세븐 얘기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아마 아가새분들 다 알아요. 맞아, 뭐 막 트위터 이런 데에서 되게 음. 많이 보여주셨던 걸로 저도 아니 기억하거든요. 왜냐면 데뷔 시절부터 내가 관심이 있어갖고 네. 내가 한번 옛날 내 글 쓴거나 이런 거 한번 네. 오기 전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에 15년이요? 와, 데뷔한 진짜 얼마 안 됐는데 1년밖에 안 됐을 때예요. 케이콘 LA 아, 기억나요. 무슨 빨간색 옷 입고 맞아. 막 그랬을 때였던 것 같아. 몬스타엑스랑 같이 맞아. 무대를 했던 때. 제가 그때 거기 현장에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내가 미국에서 그때 오래 있었을 때라 네. 2018년에 케이콘 왔을 때도 봤고 18년 케이크 18년인지 17년 17년이요? 그것도 LA였나요? LA 와, 그건 또 기억이 안 나네. 18년인가 17년인가 한 번 있었고 네. 처음 온 거는 15년. 맞아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때 아마 몬스타엑스랑 같이 무대를 맞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는데 그때부터 이제 되게 주목을 하고 있긴 했었죠. 하고 있긴 했었고 너무 감사하죠. 그때 또 기억이 났던 게 그때는 이제 막 유명하진 않았었는데 제 친구 중에 칼럼니스트 중에 네. 제프 벤자민이라고 있어. 아, 알아요. 빌보드에서. 제프 알죠? 네, 저희 예전에 인터뷰 자주 했었던 제프. 걸로 기억해요. 제프가 원래 옛날에 안 유명했을 때 네. 내가 제프 벤자민을 인터뷰를 해서 제프 벤자민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는 약간 원래 유명한 네. 분. 우리 둘 다 되게 안 유명했어요. 나는 지금도 안 유명하지만 아무튼 아니에요. 그래서 제프랑 그때 왜 얘기를 하냐면 제프랑 그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요즘 너 좀 주목하고 있는 애나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갓세븐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요? 어떤 게 그 포인트? 되게 새로웠다. 그리고 그 당시 약간 무대에서 날아다니던 시절이잖아. 그렇죠. 저희가 다 이제 막 거의 막 하늘에 있던 때가 많아서 이렇게 막 일단 돌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좀 신선했고. 신선하게 느꼈고 네. 그때가 또 케이팝이 약간 음악 스타일이 좀 변할 때잖아요. 약간. 한참 저는 그때가 과도기라고 과도기. 생각해요. 케이팝의 과도기라고 생각해요. 예. 그때가 한참. 맞아. 이제 그걸 겪고 나서 지금의 이제 케이팝이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맞아. 그때보다. 네. 그래도 보기는 좋은데 좀 더 잘 찾아갔으면 어땠나 하는 아쉬움도 있긴 하죠. 네. 그때 어떤 네. 저희끼리 약간 고민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에 너무 이것저것 막 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왜냐면 보통 요즘 보면 한 색깔로 계속 쭉 그 색깔을 굳혀서 그게 조금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회사에서 이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고 저것도 시도해보자. 그래서 저희끼리 그때 당시 했던 말은 우리는 왜 이렇게 색깔이 없는 것 같지? 라는 얘기를 저희끼리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네, 저희끼리 진짜 고민이었어요.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하나? 그러니까 갓세븐 하면 떠오르는 음악적인 색깔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끼리. 뭔가 확실치 않다. 딱 하나로 말할 순 없다. 네, 하나로 말할 수 없다. 그냥 다들 해주시는 말이 뭐 무지개 같다, 뭐 여러 가지를 잘 다채롭다. 근데 그게 오히려 그때 당시 저희한테는 뭔가 딱 생각나는 게 없나 보구나 라는 게 뭔가 저희끼리 꽂혀 있었죠. 그때 당시. 그랬구나. 나는 멤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는 되게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 저희끼리 되게 진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해야 된다 우리. 근데 또 이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맞아, 그렇지. 보니까 그때는 더더욱 아무래도 이제 저희끼리 스트레스가 더 많았죠. 계속 하나로 그랬었구나. 굳혀서 뭔가 이렇게 빵 색깔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좀 이렇게 영역을 넓혀가고 싶었는데
그게 되지가 않아서 좀 저희끼리 엄청 아쉬워했죠. 그렇구나. 네. 아 나는 그냥 그때 일이 떠오른다는 얘기였었는데 네. 갑자기 음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니 난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요?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예를 들면 뭐 6집, 7집 뭐 이렇게 좀 뒤에 생각했었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네. 초반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 세 번째 앨범까지 냈을 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구나. 뭔가 하나로 쭉 가야 되는데 계속 이것저것 발 담그는 게 많아지려나? 근데 그때 왜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갓세븐 하면 왜 단짠의 뭐 정석 뭐 이래갖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히려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었었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하나로 제대로 그러니까 맛을 제대로 정한 다음에 하나의 네. 대표 메뉴를 네, 대표 메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메뉴들을 개발하는 게 오히려 좋잖아요. 그렇지. 어쨌든 대표 메뉴가 있으니까 그걸 먹으러 많이 오니까 뭐 음식점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럼 그때 멤버들의 네. 갑자기 얘기가 나온 김에 네. 그때 멤버들의 약간 선호 메뉴? 야, 선호 우리 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좀 그래도 우리 스타일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중간쯤부터 이제 생각했던 게 어. 이제 저희끼리도 그렇게 가자고 거의 한 게 우리는 무대에서 그냥 신나게 잘 노는 애들로 가자. 그러니까 어떤 노래가 됐건 그러니까 곡 자체도 이제 많으니까 뭔가 막 엄청난 칼군무를 한다기보단 우리는 그냥 무대에서 진짜 완전 편하게 자유롭게 노는 애들로 가자. 막 이렇게 각자 되게 자유로운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네. 너무 정돈된 스타일 말고 네, 맞아요. 딱 그걸로 이제 가자고 이제 저희끼리 얘기를 했죠.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스타일들이 진짜 많이 좀 보였었던 보통 거. 그래서 아. 마지막쯤 갈 땐 거의 그랬죠. 야 그러고 보니까 정말 2015년, 14년 뭐 방방 뛰던 시절부터 네. 지금 뭐 11년, 11년 10년은 이미 지났고 네, 10년 지났고 11주년이고 12년 차. 12년 네. 차가 된 것 같아. 예. 그 기억이 하나가 또 났고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 어쨌든 또 새 앨범으로 갖고 와서 네. 사실 또 반갑기도 해요. 근데 뭐 앨범 얘기 좀 또 해보겠지만 네. 요즘은 뭐 어때요? 요즘 뭐예요? 요즘에는 사실 지금 뮤지컬을 하고 있고 그래죠. 드림아이라는 뮤지컬을 했는데 이제 7월 6일 날에 막공이 끝났어요. 근데 또 이게 지방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마 대구를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이번 연도는 뭐 거의 끝나지 않을까. 뮤지컬은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뮤지컬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저는 그거예요. 일단 노래를 잘하고 싶은 인간인데 그걸 하면 자체적으로 뭔가 좀 는다고 해야 되나? 라이브 할 때라든지 뭐 무대에 올라갔을 때 센스 같은 거. 그리고 일단 뮤지컬이라는 작품이 딱 정해지면 사람이 아무리 그러니까 제가 연습을 평상시에 해도 그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 진짜 막 압박받아서 누가 전 약간 뒤에서 채찍질해 약간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생기니까 확실히 실력 느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된다. 그래서 좀 뮤지컬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오히려. 근데 이게 발성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K-팝 발성하고 아주 다르진 또 않나요? 아주 다르진 또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원래 좀 소리 쓰는 게 울림통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뭔가 갭이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막 크게 큰 울림이 필요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진짜 뭐라고 해야 돼? 막 오페라처럼 이런 뮤지컬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사실 가요 기반의 뮤지컬들만 했었어가지고 태양의 노래도 이제 가요 기반의 이제 넘버들이었고 그날들이라는 작품도 이제 김광석님 노래들로 이제 맞아요. 했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가요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도 않고 이번 드림아이도 가요 이제 박지영 PD님 노래들로 이제 대부분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걸 혼나는 게 진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는데 혼나는 걸까 했는데 막상 무대에서 하니까 내가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 이 노래들은 내가 박지영 PD님 노래는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 같아. 심지어 그 얘기를 선혜 누나랑 둘이서 했어요. 선혜 누나도 같이 하는데 누나도 그 생각해요? 이러니까 확실히 이거 리듬 타기가 더 편하다. 이 노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거를 우리가 거의 이제 알고 있는 거지. 네, 다른 분들이 막 못한다가 아니라 이거는 약간 그 리듬 말고 그 PD님이 항상 말하는 그 리듬으로 이렇게 딱 그 뒤에 레이백이 걸린. 아니 그게 뭐예요? 그 JYP 왜 JYP 음악이 확실히 다르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그 본인이 만든 곡은 더 그렇긴 하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핵심이? 쉽게 말해서 강약 조절을 좀 잘해라인 것 같고 PD님이 말하기는 사실 음표에는 없는데 18분 음표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간에 애매한 박자에서 어택을 줘야 된다. JYP 궤변이 많아요. 박진영 진짜 어렸을 때부터 되게 좋아했는데 어뜻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런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 리듬 있는 노래들에는 무조건 확실히 리듬의 그런 네, 맛이 살아요. 강조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16분 음표가 아니라 18분 음표라고 하는 게 그 뭔가 끝나가 지점에 그 힘을 딱 줘서 이 맛을 딱 한번 살려주고 다시 이어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영재 씨가 부르는 게 네. 너무 그걸 되게 완벽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쩔 수 너무 없는 게 웃겨. 거기서 한 8년 동안은 거기 있었으니까 그걸 많이 들으니까 그리고 하다 보면서도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껴요. 녹음을 하면서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어떻게 보면 되게 힘이 많이 빠지고 네. 근데 이번 거는 또 힘이 빠진 거 자연스러운 거 플러스 네. 거기에 뭔가 이런 애수미 같은 좀 그 표현이 그게 좀 쉽지 않은데 네. 밝지만 슬프기도 하고 네. 또 슬픈데 또 희망차기도 하고 어떤 그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 네. 그래서 그냥 좀 하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앞으로 점차 하고 싶었던 거는 노래를 하면서 뭔가 막 엄청난 막 사랑 노래 막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요즘 시대에 맞춰서 요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좀 많이 눈팅을 하면서 아 이런 걸로 조금 힘들어 하는구나에 맞춰서 좀 가사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의식하게 된. 그쵸. 어떻게 거지. 보면 내가 좋아하고 뭐 네. 내 관심사 이거보다 네. 약간 좀 더 넓어졌네요. 네, 더 많이 넓어지고 이제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걸 조금씩 섞어서 내고 그래야 사람들도 더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왜냐면 노래를 듣는 게 저는 신나려고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크죠. 좀 큰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맞춰서 조금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좀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걸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요즘. 그런 작업이 이제 모아진 앨범이 페르마타인 네. 것 같아요. 페르마타 이제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또 해보고 좋습니다. 파생되는 이야기 나오면 또 가지를 쳐볼게요. 네, 페르마타는 쉼이잖아요. 맞아요. 쉼이 왜 어떤 주제 의식이 됐을까요? 일단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도 했고 너무 뭔가 그 사실 요즘 그런 생각이었어요. 곡 작업을 일부러 타이틀곡도 지금 뭔가 제가 하지 않고 그러는 이유가 내가 굳이 곡을 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중간에 좀 많이 했었어요. 왜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정말 잘 하는 사람한테 이거는 맡기고 내가 정말 잘 해야 되는 건 밖에 나가서 노래를 정말 더 잘 불러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쪽에서 조금 쉬고 싶다. 그래야 아니면 또 지금 와서 든 생각은 그래야 제가 막 엄청난 곡들을 많이 만든 건 아니지만 그래야 내가 앞으로 곡 작업을 다시 시작할 때 좀 더 큰 도약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르마타라는 앨범을 하고 진짜 실제로도 쉬면서 좀 저 자신을 가꾸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재충전의 느낌? 네. 그래서 재부팅의 느낌인 재부팅. 거죠. 지금 당시에는 이제 좀 쉬었다가 제대로 제대로 뭔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좀 더 멋있게 보여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그래서 처음에 딱 정하긴 했어요. 그렇게 내 음악을 어쨌든 이제 어느 순간부터 작사 작곡을 하고 네. 프로듀스를 하고 이러면서 이젠 또 홀로서기를 했고 네. 내 음악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어떤 좀 부담감 같은 게 있었나 보죠. 부담감도 아무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좋아야 될 것만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좋아야
너무 이게 어려운 뭐가 거야. 좋은 건지 뭐가- 사실. 네, 그래서 네. 제가 요즘에 음악을 아예 안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막 차트권 다 들어보면 뭐 뭔가 나한테 막 이렇게 꽂히는 게 없네. 오히려 저는 100위권부터 들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들을 때 약간 다 힙합 쪽, 그러니까 칠한 힙합 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일부러 막 맨 끝에 순위부터 막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에 잘 되는 음악은 도대체 뭘까에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사실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좋은가? 좋은가? 어떤 포인트일까? 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듣게 하는 어. 그 포인트가 뭘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점점 음악을 안 듣고 있었어요. 그냥 아. 하던 것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뭘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제 앨범을 하면서 든 생각이 모르겠고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는 걸로 가보자. 일단 이야기로 한번 이야기로 돌아보자. 풀자. 아. 이야기로 풀고 곡 작업이라기보다는 앨범 작업이라 생각하자 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뭔가 곡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앨범을 만들어야지 보다 앨범을 정해 놓고 이런 곡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내용을 담아야겠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노래 한번 오늘은 약간 평소는 저희가 노래를 안 들어요. 왜냐면 네. 어차피 이제 노래를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네. 오늘은 그 기분을 한번 내고 싶어서 노래를 일단 듣고 너무 좋아요. 끊었다 가는 거죠. 노래를 듣고 이어서 우리가 리액션을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뭐 좋은 스피커가 없어서 제 아주 폰으로 듣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잘 들었어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네. 이렇게 우리 폰 놓고 네. 이게 인터뷰하다 들으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일단 집에서 듣는 것 같고 보통 집에서 음악이 나오면 저는 일단 집에서 폰으로 들어봐요. 왜냐면 그 일반 사람들이 사실 막 엄청난 스피커로 듣고 막 이렇게 그렇죠. 켜놓고 막 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로 직접 핸드폰 어플로 틀었을 때 어떨까? 혹시 그것도 잘못 중요하죠. 올라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한번 들어보고 괜찮고 이렇게 들어보는데 원래 처음에 저기가 첫 벌스가 랩이었어요. 원래 원래 랩 버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좀 돼가지고 원래 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불러야 되니까 이거를 좀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이제 브라더스 형이랑 이제 작업실에서 저기만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다른 작가분들도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랬구나. 네, 노래 벌스로 바뀌었죠. 와, 이 노래는 근데 시작이 엄청 세게 치고 시작하잖아요. 네. 아까 말했던 네. 영재의 3초 법칙처럼 네. 그동안의 타이틀곡이나 이런 곡들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네. 세게 치고 시작한 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그 제기 기준인데 꽂혀서 다 그 곡들로 했다고 해야 되나? 그 도입부나 시작 도입부나 같은 게. 전 진짜 그거 아니면은 맞아요. 노래를 심심하게 시작했던 곡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절대 절대 그 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제일 궁금했던 게 네. 도망친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겠지만은 네. 이게 좀 사실 제목에 쉽지 않은 단어예요. 네. 그쵸. 가사에만 있을 법한. 가사에 나오긴 해도 네. 노래 제목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이라는 말은 굉장히 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좀 자전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좀 어둡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노래는 당연히 희망에 대한 노래인데 네. 어땠던 것 같아요? 약간 이 노래에서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뭐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도망치는 건 처음에 제목을 되게 고민했어요. 이미 긴데 더 길게 할까?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면까지 할까? 아니면 너무 기니까 부끄럽지만까지 할까? 이게 좀 더 길어지면은 이제 잔나비처럼 될 수 있어요. 약간 그런 류가 되니까 너무 똑같나 이제 싶어가지고 중간에 이제 줄여서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까지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사실 요즘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이제 얘기 다들 막 이렇게 막 라디오 하면서 엄청 들어보면 뭐 퇴사하고 싶다,
당장 도망가고 싶다. 아 이거 어떻게 벗어나지도 못하고. 근데 실제로 뭐 그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사실 뭐 이런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그러니까 이거라도 겨우 약간 잡고 그러니까 내 꿈은 좀 접어놓고 약간 그러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라디오 하면서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라디오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네, 했죠. 거의 2년 가까이 그러니까 하면서 저를 한 번도 안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때 12시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제가 그런 네, 그런 그 건 원래 없습니다. 영재 진짜 좋아했었는데 친친에서 나중에 나는 다른 평론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약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서운해하지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좀 내려왔던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런 걸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는구나를 자주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노래를 들었는데 야 이거는 진짜 내 라디오 들었던 사람들 혹은 진짜 요즘 사람들이 보통 하는 고민인 것 같으니 듣고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 어느 시점에 그걸 알고 쓰신 거는 아닐 텐데 네. 어떻게 딱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왔네요. 네, 그럼 진짜 너무 신기하네. 갑자기 이제 노래를 주셨는데 처음엔 그냥 일단 꽂혀서 들었어요. 응. 그 다음 가사를 봤는데 와 가사 뭐야? 가사 누가 썼어? 그러니까 형수 형이 썼다는 거예요. 제프라도 중. 역시 잘 써 그 사람. 대작가. 대작가야 진짜. 진짜 오래 하는 이유가 있어. 네, 그래서 와 진짜 가사를 어떻게 이렇게 썼지? 직접 보니까 최근에 많이 들었던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참 요즘 분들한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진짜 많이 그런 것 들어서 같아. 이 곡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 사실 뭐 이렇게 중간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던 곡이에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라는 게? 여기저기에서 다른 데서 막 러브콜들을 받아서 왔다 갔다가 막 홀드가 걸려지곤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곡을 못 할 뻔했어요 사실. 그래서 중간에 다시 이제 형수 형이 브라더스 형이 다시 작업을 하자. 그래서 트랙을 받아서 이제 작업을 다시 또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안 한다고 한 거야. 무조건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제 그 내가 욕심이 났지 이제는. 내가 이제 가져야 돼.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겨우겨우 하게 됐죠 이 친구 진짜. 근데 나는 이 노래에서 언뜻 그 부를 때 그림이 딱 안 와닿던 게 네. 도망치는 건 부끄럽긴 해도는 뭐 그냥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네. 그 말이 약간 좀 이렇게 좀 미스테리처럼 던져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말이 뭔 말인가? 네. 그럼 도망치는 거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안의 요소랑 같이 겹쳐서 맞아요. 보면 진짜 쉬울 것 같아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부끄럽지만이라고 표현은 됐지만 도망치는 건 힘들지만 도움이 된다면 나를 위해 도망쳐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표현한 느낌이긴 한데 도망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애니메이션으로만 봐도 어떤 한 장면에서 어떤 한 친구가 되게 부끄러운 뭐 행위를 하고 나서 막 도망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도움이 되고 그냥 지금 당장에선 너무 도움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내가 어떻게 할지 다시 생각을 해봐도 되고 그래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은 잠깐일 뿐이지만 나의 해결책은 더 오히려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고 싶죠. 옛날에 언젠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언제 한번 되게 본인이 좀 이렇게 힘들었던 과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네. 라디오였었나? 네. 라디오에서 많이 얘기했죠. 이제 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막 뭐 우울증 관련된 얘기라든지 뭐 공황장애 관련 얘기라든지 이런 거를 막 문자로 주세요. 그럼 저도 사실 제가 겪어봐서 그래도 그런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저는 사실 도망을 못 쳤어요. 그렇죠. 도망칠 칠 수 수가 있는 없었어요. 상황이 안 됐지. 저는 도망치면 정말
안 됐었고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도망쳐도 다시 붙잡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어서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도망쳐도 됐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도 뭐 힘들었던 얘기를 이제 가사에 담아서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게 막 부끄럽지만은 않은 일이다. 보통 이제 그런 정신과에 간다 이러면은 이게 요즘에는 또 많이 바뀌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가봐라 네. 우리 힘들면 가봐라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좀 숨겨야 될 것 같고 안 좋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그렇게 의식이 보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그런 사람들도 숨기고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럴 필요 없다.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도 있는 일이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해줬죠. 그런 분들한테. 라디오 하면서 그런 공감 능력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사실 멀어졌지만 저를 제외한 모든 우리 국민들하고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친한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좀 친해지지 않았었어요. 친한 친구가 잘못한 것 같고 아무래도 공감 능력이 생기고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청취자분들이 볼 때는 연예인으로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사실 사람들이 애초에 뭐 보통 얘기하길 공인이라고 하는데 저는 공인이 아니에요. 저는 나라에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말 공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과 똑같이 어떤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그냥 더 그렇게. 많이 알려진 사람. 더 많이 알려진 사람, 그냥 대중의 일을 하는 예. 사람일 뿐이지 여러분들이랑 똑같다라는 걸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말이 네. 나는 되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외치고 싶은데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이걸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진짜 나를 똑같다고 생각을 해줄까? 그쵸. 그렇게 그게 생각. 답답하잖아. 뭔가. 그래서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거 나도 하고 있다. 나도 집에서 막 씻고 나서 씻기 싫어가지고 막 바닥에 막 누워 있다가 막 1시간 2시간 지나가 야 이제 씻어야 돼 이러고 똑같다. 나도 그냥 사는 게 똑같지.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린 너무 우주에서 볼 땐 한낱 먼지들일 뿐이고 너무 똑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순간 마치 이게 무슨 다른데 사는 사람처럼 이렇게 멀리 온 것 같아도 사실 이 직업이라는 거나 이 유명세를 제하고 나면 너무 똑같잖아.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참 이게 내가 원한다고 납득시키기가 쉽지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거기에서 놀 때만큼은 그래도 거의 뭐 그러니까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다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비슷해서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더 해주고 정말 똑같다라는 걸 너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 아까 도망 얘기를 잠깐 했는데 도망을 칠 수는 없었잖아요. 도망을 친 걸 못한 대신에 내가 근데 어떻게 그걸 넘겼어요? 그래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좀 보면 아는데 이건 조금은 약간 슬플 수도 있는데 제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작은 출구가 제 강아지였어요. 이제 제 강아지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너 소풍을 갔는데 그랬는데 이제 뮤직비디오에 보면 제가 1인 2역 연기를 하는데 제가 그 내용 자체가 진짜 영재는 이제 불안하고 너무 힘들고 자꾸 도망치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거를 막 심지어 매트릭스 오마주를 해서 그 빨간 약 파란 약 해서 계속 파란 약만 먹으면서 그 그냥 불안을 낮추려고 현실은 그냥 배제하고 그냥 그러는 역할인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제가 해석하기론 이제 뮤비 해석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게끔 제가 일부러 두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경 쓴 영재는 이제 코코 역할인데 계속 옆에서 알게 모르게 쭉 옆에 있는데 하나하나씩 던져주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저한테는 출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집에 가서 그냥 너무 힘든데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걔가 옆에서 이제 뭐 타이밍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너무 힘든 날에는 와가지고 평소에 잘 오지도 않는 애가 와가지고 맞아, 이상해. 괜히 옆에 앉아가지고 엉덩이 붙이고 있고 보통 안 그러거든요. 이렇게 몸을 푹 붙이고 있고 네. 그죠. 보통은 개인 플레이란 말이에요. 말티즈가. 근데 그렇게 힘든 날에는 보통 와가지고 이제 엉덩이를 포개준다든지 옆에 있는다 괜히 할짝거린다든지 좀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났죠. 그런 애를 보면서 더 쓰다듬고 그래 누워 있어서 뭐 하겠냐 산책이나 가자 이러고 얘가 오히려 이제 저를 바깥으로 더 끌어준 거죠. 사실 저도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바깥으로 산책 가라 집에만 절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게 진짜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더 피폐해지고 더 안으로 막 파고들고. 더 안으로 파고들어. 안 좋은 생각은 끝도 없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와중에 밖에만 나가도 그 생각이 한 90%는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서 들죠. 아 진짜 힘든데라는데 주변을 보면 뭐 저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하면서 보고. 사람도 좀 보고 하면 그 확실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딱 이제 그러면서 얘가 저를 산책하게끔 바깥으로 끌고 나가주니까 저한테의 이제 좋은 출구의 비상구였죠 진짜. 딱 그런 게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듣다 보면은 네. 이제 꼭 그 음악이 그 사람의 모든 거를 뭐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의미에서 그 사람에 대한 궁예, 네. 관심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간 이제 뭐 갓세븐도 그렇지만 영재 씨가 솔로로 낸 곡들을 들어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또 뭐 고민도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거를 억지로 잊으려고 되게 즐거운 척도 하는 것도 느껴지고. 맞아요. 네. 그게 크게 크죠 사실은. 네. 이게 대중을 또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니까 네. 뭐 내가 인디 포크 가수도 아닌데 네. 뭐 나의 막 우울하면은 뭐 다 드러내놓고 이거는 아니잖아. 맞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잖아. 왜냐면 너무 대중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다가 왜 이러지 어. 싶은 그런 시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되게 즐거운 것으로 또 막 치환시켰다가 네. 근데 이번 거 듣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다행이다. 뭐냐면 솔직한데 네. 우울하지 않은 것 같아. 네. 그리고 그렇다고 뭐 막 마냥 뭐 너무 좋아 뭐 인생이 역시 좋은 거였어 뭐 이게 아니라 네. 그 양면을 다 마주 보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대 후반, 네. 30대죠 딱. 30 아니 우리는 이제 만으로 합시다. 그럼 29입니다. 저는 만으로만 합니다. 네. 예. 29입니다. 96년생이잖아요. 네. 내가 이제 96학번이라서. 이거는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는 만으로만 한다. 네. 그래서 지금쯤 해볼 수 있는 좋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가 됐다 생각이. 맞아요. 지금쯤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네. 어. 딱 잘 정리가 되긴 그러니까 막 엄청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그건 아니지. 네. 이제 이런 거를 해도 되겠다의 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굳이 너무 우울해할 필요도 없고 굳이 너무 슬플 필요도 없다라는 아닌 척할 필요도 없고. 아닌 척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의 감정을 딱 그냥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뮤비 찍을 때 바로 얘기했던 게 저 1인 2역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그걸 다 표현해주고 싶었어요. 한 면의 이 아이, 한 면의 이 아이. 이름이 있나요? 이름은 없는데 똑같은 영재인데. 한 명 영대로 하면 안 되나? 알겠습니다. 그럼 착한 애를 꼬꼬인 애를 영대로 할게요. 욕 먹을 것 같아. 아닙니다. 그랬구나. 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생각들이 오히려 타이틀곡만큼 혹은 그 이상 잘 나타난 곡이 요 다음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Here We Go 듣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뭉클하다 음악이. 네. 네. 마지막에 그 헤비한 기타 네. 마무리가 너무 좋은데.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기타를 딱 듣는데 네. 이거는 뭐 사실 의도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노래는 저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Here We Go는 출발하자 네. 가보자고 이렇게 하지만 저는 이 노래는 기본적으로는 불확실함과 불안함에 대한 노래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맞죠.
정확히 해석하신 게 예, 맞긴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헤비한 기타 솔로는 네. 뭐 스포츠 혹시 뭐 좋아해요? 스포츠 전 예전에 축구 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아니면 하는 거 중에? 하는 거요? 어. 안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뭐 격투기도 네. 그럴 수 있고 하기 전에 네. 기압을 넣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그게 네. 자신이 있어서 넣는 게 아니라 기압을 넣으면서 내가 자신을 얻으려고 넣는 거야. 그쵸, 맞아요. 근데 약간 이 기타 솔로가 네. 나한테 넣는 기압 같이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왜냐면 이제 노래 내용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보자고인데 내용에도 있어요. 뭔가 확실하진 않고 그렇지만 일단 너와 내가 함께라면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기합인 거죠. 그렇지. 그 맞아. 기합이 있기 믿음이야. 때문에 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해보자. 잘 모르겠는데 아직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어차피 우린 가야 되니까. 우리는 계속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가서 뭔가 좀 뭐가 됐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가 좀 많이 담겨 있기도 하죠. 그렇죠. 뭐 미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제 계획대로 되는 게 단 일도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없던가요?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계획대로 되는 일이 있기야 한데 이렇게 완벽하게 되는 적은 사실 그렇죠. 없다. 예. 어느 정도의 삐걱거림은 있다. 예. 그러니까 너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된다고 뭔가 너무 짜증내거나 우울에 빠지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를 예. 저 자신한테 좀 많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으면서 결국은 듣고 나니까 내가 잘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분명히 노래는 노래 제목도 그렇고 Here we go 가보자 뭐 이런 되게 괜찮아 가보자 이런 내용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 노래를 한번 한 10번 리피트를 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는 나한테 넣는 기압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진짜 맞아. 가보자. 가보자. 할 수 있어. 그 왜 불안할 때 왜 네. 방송할 때 가보자고 괜히 그러잖아. 가보자고. 가보자. 렛츠 고. 렛츠 고. 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진짜 많죠. 근데 팬이라면 내가 봤을 때 영재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 들을 수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평소에 다 봤잖아. 이 사람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 모습인지. 이 사람은 저게 저렇게 표정 지어도 저게 진짜 지금 재밌어서 저러는 건지 알잖아요. 아마 Here We Go에 담긴 마음 자세를 읽지 않을까? 그 진짜 팬분들이라면 진짜 아실 것 같긴 해요. 어. 진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좀 크기도 하고 노래들이 찡해요. 사실 듣고 있으면 너 제가 너무 들으면 찡해. 제가 들으면 찡해요. 그래서 일부러 더 밝게 가려고 한 거고. 아. 왜냐면 처음에 히미고 시작이 그 기타 아르페지오였어요. 다라라라랑 다라라라랑 이렇게인데 노래가 너무 약간은 조금 둘이서 형이랑 작업하면서 우울한가? 좀 너무 처진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로 바꿔가지고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다시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직선적으로 달리는 음악이 됐는데 노래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거의 기본 정서는 그게 아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아까 뭐 제가 기합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일단 어쨌든 내가 웃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 맞아요. 우울하게 있는 것보다 한 번 더 웃어야 웃는 사람이 승자잖아요. 맞아. 차라리 웃고 가자. 맞아. 우울하게 가는 것보다 웃으면서 신나게 달리자. 이런 의미가 많죠. 평소 성격은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안 가본 길, 뭐 미지의 어떤 세계, 뭐 나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요? 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해요. 걱정하는 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말해 무대만 해도 실수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늘 그런 안 좋아 더 나아지진 않고 늘 비슷하던가요? 생각은 그런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확실히 덜 실수하죠 예전보다. 근데 그냥 그 생각이 디폴트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신기해. 어떡하지? 괜찮겠지? 하는데 돼요. 잘 됐다. 근데 그 심지어 확률이 높아요. 높은데도 계속 다음날 뭐 뮤지컬을 하면 이제 하루 걸러 하루 계속 해야 되잖아요. 심란한 거야 또. 괜찮겠지? 그리고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나름의. 그 뮤지컬을 하는 날에는
자극적인 음식 절대 안 되고 아. 뭐 아침에 뭐 물 유산균 어느 정도 때려 넣어서 이 시간에 화장실 갔다가 그렇지. 몸 샤워하면서 몸 풀고 뜨끈한 물에 지졌다가 피아노 앞에 가가지고 목 한 30분 풀고 노래 넘버 한 번씩 불러보고 출발. 약간 이런 루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하나라도 약간 삐걱거리면 그날 더 걱정되는 거야. 아, 나 그거 안 했는데. 빼먹었다. 빼먹었다. 괜히 급하게 하고 다시. 아, 오늘 물 온도가 좀 안 맞아. 좀 더 따뜻하게 지질 걸 그랬나. 진짜 그 생각까지 해요. 와. 그래서 좀 어떡하지? 그런 타입이에요 아직도. 그런 거. 아, 약간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면 그 말이나 표정 속에 숨겨진 어떤 태도가 보이잖아요. 네. 근데 영재 씨 처음 제가 거기 SBS에서 만났을 때도 네. 그 촬영장에서 만났을 때도 일단 느낌이 의외로 좀 낯을 좀 가리는 느낌도 있었고 맞아요. 되게 샤이한 느낌이 있더라고. 네. 일단 낯을 많이 가리기도 하고 제가 그런 예능을 잘 못한다는 걸 본인이 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긴장하고 왔구나. 네. 그래서 여기 다 완전 늑대 같은 사람들만 이제 제일 뭐 전진영님 뭐 다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여기서 실수만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가자를 그날 그래서 그랬구나. 생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요 사실. 그런 것 같아. 그나마 라디오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그 스몰 토크라고 해야 되나? 아이스 브레이킹을 조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하다 보니까 좀 배운 거고. 예전에 초반에 라디오 할 때 막 그 광고 나고 노래 나가면 이렇게 게스트분 이렇게 있잖아요. 저 먼사만 보고 있다가 먼저 뭔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속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제가 이런 걸 불편해하는 걸 아니까 괜히 말 거는 게 불편할 수 있겠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황금 쉬는 시간인데 괜히 말 걸어봤자 뭐 하겠냐. 괜히 남의 입장까지 고려를 하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막 다 생각하고 이제 노래 끝나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가수형 이사지 되게 다른 사람처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상해 보인다 하면서 그때부터 점점 이제 좀 사람한테 말 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 약간 그 쑥스러운 모먼트를 나름 이겨내려는 나름의 웃음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게 나름 업을 시킨다든지. 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좀 이렇게 하잖아. 그럼 다시 내려오는 거 알죠? 네, 왜냐면 제 원래 거가 이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 집에서 평소에도 차분하게 멍 때리고 TV 보다가 뭐 게임 조금 했다가 강아지랑 이렇게 놀았다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디폴트 값이 진짜 그렇다 보니까 이게 강제랑 이게 너무 갭이 크다 해야 되나? 우리 지금 대화가 이렇게 길잖아요. 네. 그럼 그거 딱 티 난다. 이게 대화를 딱 답을 시작할 때는 막 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그래갖고 그랬어요. 뭔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니 그 낙차가 엄청 커. 근데 그게 뭐 솔직한 본인의 어떤 모습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러려고 할 때 이제 약간 말이 없는 것과 예의가 없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예의 있게 이걸 뭔가 잘 끝내야겠다. 이 사람이 민망하지 않게끔 그런 걸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이번 곡 같이 만든 뭐 음악가들 그들은 언급되는 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뭐 브라더스도 그렇고 파프리카도 뭐 다른 데도 워낙에 많은 작업을 하지만 특히 브라더스 씨와는 워낙에 계속 뭐 솔로 작업을 해왔잖아요.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칭찬 테라피요. 그분이 칭찬을 많이 하구나. 칭찬 테라피요. 진짜 녹음을 할 때마다 야 영재 최고야. 역시 영재. 야 잘한다. 이거 그냥 이대로 써도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처음에는 그랬어요. 형한테 형 진짜 진심이냐고. 나도 이걸로 밥 벌어 먹어야 돼 영재야. 나 진짜 칭찬 안 해라고 하는 거 보고 그렇구나. 다행이다 하고. 근데도 이제 계속 칭찬해 주니까 갈 때마다 이제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게 된다. 그리고 약간 오히려 더 자꾸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칭찬 받고 싶어가지고 좀 녹음하기 전에 좀 더 많이 연습을. 그 이미 이제 그 칭찬에 길들여졌구나. 너무 길들여져. 그래서 속으로 그 생각했어요.
아 형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간 조련시켜서 녹음을 받나? 이 브라더스 씨 가스라이팅인가? 약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건가 싶기도 한데 근데 오히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니까. 혹시만 물어보지 않아요? 다른 브라더스랑 작업했던 다른 뮤지션한테 전화해서 야 너도 형이 칭찬 많이 해주니? 한번 물어볼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랑 작업하는지 한번 봐보고 나랑 겹치는 사람이 있으면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네. 옛날에 모넥이랑도 많이 했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창균이한테 한번 물어보긴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저는 가끔 그분에게 이제 다른 뮤지션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어쩌다가 아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예전에 아무튼 뭐 제가 아무튼 뭐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무슨 책을 썼는데 네. 거기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거기 이제 초창기 때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많이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사도 많이 쓰셨고 그래서 네. 그때 작업 뒷얘기 같은 거 들어보려고 이제 인터뷰를 해서 알게 됐는데 사람이 너무 좋으시더라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사적으로 가끔 이제 서로 안부 주고받고 그러는데 네. 얘 이번에도 그래서 한번 쓱 해봤지. 네. 혹시 어떤 비밀스러운 뭔가가 흘러나오지 않을까 해서 네. 아 형제 만나는데 뭐 그랬더니 딱 왔어. 네, 맞아요. 뭐라고 왔어? 뭐라고 한대요? 예? 너무 송라이팅을 잘하는 친구다. 근데 작곡가한테 그런 말을 듣는 거는 대단한 영광 아닐까요? 아유, 너무 감사하죠. 뭐 그냥 노래 잘하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 너무 좋고 되게 약간 그런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으면서 송라이팅을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형이 칭찬해 준 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영재야 넌 훅잡이다. 훅제비라고 훅을 잘 훅을 쓴다. 잘 쓴다고 이래가지고 야 훅제비야 훅제비 야. 이러면서 진짜 칭찬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형이 옆에서 대충 이렇게 던져주니까 잘 받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보통 작업이 많이 돼요? 작업을 보통 이제 그냥 뭐 이번 예를 들면 Here We Go? 네 히위고는 조금 되긴 했는데 얘는 일단 내용을 먼저 좀 가사가 먼저 나왔어요? 처음에 멜로디가 먼저 나와요. 벌스 멜로디가 먼저 나오고 벌스 아. 멜로디를 처음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해서 벌스 멜로디를 짜서 이제 형한테 가져갔는데 형이 이제 이런 벌스를 기반으로 일단 그 인스트를 이제 작업을 한 거죠. MR 작업하고 그래 이제 여기에 뒤에 한번 훅을 붙여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벌스가 있는 상태에서 와우와 이거부터 나왔어요. 야 이거 좋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도 좋겠는데? 훅제비야. 그래서 훅제비야 이러면서 일단 그걸 두고 앞에 이제 시작 훅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멈췄어요. 멈췄다가 앨범이 언제 나올지 약간 애매해가지고 1절만 해놓고 멈춘 다음에 그 다음 이제 그 뒤에 이제 다시 2절 만들고 브릿지 만들고 이렇게 딱 끝나게 된 거죠. 네. 브릿지에서 이제 마지막 사비 넘어갈 때 네. 그 옥타브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사실 기승전결 일부러 한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일부러 했죠. 사실 녹음 받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런 포맷이기도 하고 형이랑 저랑 그게 좀 맞긴 해요. 그런 포맷을 즐겨 하는 약간 콰이어트하게 한번 가면 라우드하게 네. 한번 가고 좀 대조를 주는 스타일. 그 다음 게 터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다음 게 이제 바리에이션이 돼가지고 음정이 조금 다르단 어떻게 말이에요. 되죠? 그 원래 Here we go 가보자고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Here we go 해보자고 너와 내가 함께라면 그 브릿지 다음이 그 언제라도 와우와우로 가는데 원래는 너와 내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와우와우인데 여기 그 언제라도 이 음이 달라지니까 그 도약 지점이 더 다음 게 더 터지니까 오히려 그 앞에를 더 죽이고 얘를 더 살리고 다음 게 그냥 터져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녹음하다가 바꿨어요 그것도. 그랬구나. 네. 아니 듣다가 그러니까 이번에 두 곡이 비슷하게 한 번씩 그렇게 놀래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곡에서는 네. 다다가 딱 한번 완전 포즈 주잖아요. 네. 소리 완전 없어지잖아. 처음 시작할 때. 네. 그러니까 그거가 되게 또 재밌는 포인트였고 네.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삽이 들어가기 전에 네. 한번 옥타브 떨어지는 거. 네. 그거를 즐기는 스타일. 저는 좀 좋아해요. 다른 노래 제가 전에 썼던 노래 네버 리브 얼론이라는 노래도 있는데 좋죠. 그 노래도 그
브릿지 하고 나서인가 브릿지 그랬나? 후인가 원래 I never leave you alone 이거를 다시 이제 옥타브 떨어뜨려가지고 맞아. 완전 그냥 그랬던 것 같아. 읊조리듯이 부르는 게 맞아, 있거든요. 맞아. 약간 좋아하는 방향이긴 한 것 같아. 아, 되게 좀 드라마틱한 거에 대한 약간 좀 서사충이네.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 저는 일단 노래가 끝까지 들을 맛이 나야 된다. 하는- 이게 끌고 가야 된다. 네, 맞아. 그거를 기승전결 정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똑같은 비트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걸 좀 재미없어 한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노래를 직접 부르는 사람으로서 감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이게 재미없으면 부르기 싫잖아. 재미없으면 부르기 싫은 것처럼 내가 불렀을 때 재밌는데 싶어야 이게 맞아. 실제로 듣는 사람도 또 재밌기도 하고. 네. 아니 아까 히위고 얘기하면서 이제 끊겼는데 보통은 그러면 곡 작업이 보통은 어떤 식이에요? 가령 브라더스 이렇게 보통 형수 형이랑 할 때는 그렇게 형이 뭔가 트랙들을 아무래도 대 작가다 보니까 트랙들을 또 많이 받기도 하고 또 형이 따로 트랙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근데 형이 보통 하는 트랙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트랙들을 쓰시겠지만 미니멀한 트랙을 일단 제가 좋아한다. 그래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멜로디로 이제 빌드업을 탑라인으로 빌드업을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트랙을 갖고 와서 이제 시작을 하죠. 멜로디랑 가사 중에 어느 게 좀 디벨롭이 빠른 편이에요? 스스로는? 전 멜로디가 더 빠르긴 해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전에 이제 작업하던 분들이랑 어떻게 했냐면 그냥 멜로디 제비네. 약간 멜로디를 주로 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가사를 보통 써요. 가사를 써놓고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피아노 코드를 작업을 몇 개를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가사를 미리 써놓고 계속 코드를 쳐놓으면서 가사를 써놓은 거에다가 그냥 대충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이제 줄기만 잡아 놓는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훅에 꽂히는 가사가 한 번씩 꽂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다시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거는 너무 기니까 이 가사는 너무 할 말 많은 사람 같아 보이니까 조금씩 음절을 잘라내죠 거기서.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킬러 가사인데 킬러 멜로디야. 네. 안 맞아. 네. 하나를 희생해야 돼. 네. 저는 멜로디를 씁니다. 왜냐면 그 가사는 다른 데 써도 돼요. 오히려 그런 킬러 멜로디는 뭐 예를 들어서 킬러 멜로디는 보통 훅에 들어가고 그렇죠. 킬러 가사는 보통 브릿지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브릿지로 가사는 근데 멜로디는 훅으로 그래야 이해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꽂혀서 들을 수 있으니까. 가사 작업은 약간 사실 가사는 내가 써야지 해서 써지는 게 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멜로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뭐 흥얼흥얼 나오는 기계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네. 코드 짚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가사는 좀 그게 안 되지 않아요? 가사는 진짜 안 되는데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막 영화나 뭐 드라마 보면 되게 재밌는 문장이네? 그런 걸 다 써놔요. 그렇지. 그럼 한번 써놓으면 아이디어 노트가 이제 아이디어 노트를 써놓으면 내가 이걸 왜 써놨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그때 그거 보면서 썼구나 하면서 그때 상황이랑 좀 생각하면서 이제 가사 좀 써보고 몇 줄씩 남겨놓고. 혹시 최근에 이런 곡들을 만들게 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약간 이제 뭐 보면서 좀 영향을 받았던, 그러니까 꼭 곡에 직접 영향은 아니지만 약간 요즘 보면서 좀 감동했거나 약간 요즘 생각을 하는데 좀 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작품 중에? 영화, 드라마 뭐 뭐든 상관없어. 책도 되고. 최근에 뭘 봤지? 약간 요즘 뭘 좋아하고 있나가 궁금해서. 요즘에 뭐 너무 이것저것 봐. 사랑니를 제가 최근에 빼면서 이제 집에서 힘들었겠다. 있으면서 이제 아무거나 틀어놓고 계속 봤는데 최근에 본 거는 근데 너무 노래랑 관련 없긴 한데 뭐 약한 영웅 보고 그리고 하나가 뭐였지? 하나 더 봤는데 드라마 제목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심야 식당 일본 거 그거 보고 재밌지. 심야 식당 보고 그거 보면서 같이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면
이라는 드라마도 같이 아 보고. 있었죠. 네. 맞아. 제목이 똑같아서 한번 맞아. 궁금해서 한번 보고. 맞아. 요즘에 그렇게 봤어요. 그거 데몬 헌터스 봤어요? 아 맞다, 데몬 헌터스 봤다.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어땠어요 기분이? 저는 나 너무 궁금한데. 일단 일단 잘 만들었다. 그 현실 고증을 너무 잘했다. 한국의 현실 고증. 약간 외국인들이 약간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누구는 반팔 입고 다니고 누구는 패딩 입고 다니는 그런 디테일들까지 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땐 사실 그냥 보통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여름에 막 이렇게 패딩, 조끼 패딩 입고 다니고. 근데 그런 한국적인 거를 고증을 너무 잘해서 너무 재밌었다. 아이돌의 삶에 대해서는 네. 아이돌로서 봤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 처음에 좀 이렇게 약간 부끄럽거나 간지럽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약간 간지럽긴 했죠. 그래, 진짜 한참 바빴을 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헌터 섹스인가? 그 여자 그룹 이름이? 저기 헌터렉스. 헌터레스. 헌터레스. 그분들 이제 한 바쁠 때 얘기들만 이제 다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진짜 7명이서 한참 바빴을 때 같다. 진짜 한참 바빴을 때 같다. 정신없이 눈 뜨고 막 있는데 특히 그런 장면이 너무 저한테는 가슴 아픈데 현실 고증이었던 게 앨범 하나 끝나고 콘서트 끝났는데 야 이제 뭐 하루 이틀 돼. 야 다음 앨범 준비해야 돼. 바로 막 갑자기 연습하고 막 그게 진짜 현실 고증. 진짜 아이돌 분들이면 공감할 수 있다. 바로 그냥 콘서트 뭐 끝나자마자 심지어 콘서트 끝나자마자도 아니에요. 콘서트 하는 와중에 쉴 때 가가지고 야 앨범 뭐 이거 나와서 이거 다른 거 따로 연습. 그리고 뭐 이어서 콘서트. 그게 약간 혼자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 해도 되나? 내가 뭐 그 정도라고 하면서 우리도 근데 저랬는데. 아니 뭐 그러고도 남았죠. 가세븐 월드 투어도 하고 뭐 얼마나 바빴어. 맞아요. 언제가 피크였어요? 저희가 이제 한 16년도부터인가? 16년도부터 이제 19년 직전까지 엄청 피크였어요. 왜냐면 19년도가 코로나여가지고 그때 진짜 계속 그때부터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다 올스탑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바빴죠. 쭉쭉쭉쭉쭉 계속 뭐 1년에 한두 개씩은 앨범을 무조건 했으니까. 어마어마했다 정말. 그 와중에 일본 거 중간중간 한 번씩 더 하고 이제 정신 없었죠. 눈 뜨면 일본이고 눈 뜨면 한국이고 눈 뜨면 태국이고 약간 그랬었죠. 네. 이거 약간 뭐 지금 아직 뭐 그 생활이 뭐 끝난 건 아니지만 한 10년을 돌아봤을 때 그 아이돌 영재로 살았던 한 10년이 어땠던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바빴고 저는 힘도 들었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거는 너무 약간 뭘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때 당시엔 뭐 막 뭘 모니터할 겨를도 없고 막 당장 눈 뜨면 뭘 해야 되고 심지어 내 관리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당시에 너무 막 살도 찌고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일단 배고프니까 막 다 주워 먹는데 화면 보면 너무 통통하게 나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싶은데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참 뭔가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뭔가 내 의지가 아니었지만 해놓길 그래도 잘했다. 너무 다행이다. 내가 중간에 정말 너무너무 나쁜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저는 넘어갔어요. 잘 넘어왔다. 정말 잘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또 다른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그때랑 비교했을 때 정말 그 한창 그 데몬 헌터스 보니까 노는 거 이런 거 관심 없더라고. 그냥 쉬고 싶고 과자나 먹고 왜 쉬고 싶어 하잖아. 야, 완전 킹 받는 포인트일 것 같은 거야 아이돌들 봤을 때. 사실 그 과자 먹는 게 좀 말이 안 됐어요. 왜? 그래서 전 처음에 무슨 영혼을 흡수해서 뭐 그런다길래 얘네들이 영혼을 흡수하니까 너무 육체적으로 힘드니까 그런 걸 먹어도 살이 안 찌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저 돌려서 다시 봤다니까요. 이 그러니까 초반에 막 무슨 얘기해 주잖아요.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왜 이렇게까지 먹지? 이러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먹으면 안 될 텐데
뭐 새우깡을 맨날 먹는 거야. 뭐 라면 맨날 공연 전에 1시간 라면 타임이래요. 그게 말이 돼? 그건 고증이 틀렸네. 그건 현실 고증이 절대 아니죠. 아, 그렇구나. 특히 뭐 여자 걸그룹 같은 경우 더 관리를 아. 남자들보다 더 확실히 더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거는 이제 저보다는 이제 걸그룹 분들이 봐야 얘기해줘야 약간 더 그렇구나. 현실이 있지 않을까? 그 갓세븐은 이제 약간 이렇게 본인들끼리 있을 때 막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여태까지 뭐 사실 커리어가 뭐 10년 됐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뭐 해볼 수 있는 거를 뭐 또 다 해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또 안 해본 것도 있을 거고 네. 약간 이렇게 서로 알게 모르게 우리 앞으로 이런 것도 해볼까 막 이런 얘기 했던 적 있어요. 저희 많이 했죠. 그런 얘기를 응. 너무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해가지고 다 막 지나고 나면 쓸데없는 얘기 반 결국에 마지막에는 야 이거 신나는 거 하자. 우리는 진짜 무대에서 편하게 막 칼각 잡고 추는 것보다 멀리서 보면 다 맞는데 자세히 한 명 한 명 보면 약간 다 다른 느낌? 약간 그런 걸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좀 그런 노래들을 많이 하려고 하죠. 음악적인 얘기도 누구랑 가장 많이 하고 지금 잘 통하는 편이에요? 음악적인 얘기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서로 많이 하진 않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팀 음악적인 얘기만 이제 같이 많이 하고 개인 음악적인 얘기는 좀 그래도 하는 게 이제 팀의 리더인 재범이 형한테 이제 물어보고 할 때도 많죠. 뭐 아휴, 이런 건 어떻나 저런 건 어떻나. 거기도 또 음악은 되게 진심이잖아요. 그쵸. 형이 또 완전 진심이라 형한테 물어보면 조금 답이 조금 나올 때도 있기도 하고 형이 좀 편하게 이것저것 제시를 많이 해주니까 워낙 그 형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파고 알다 보니까 답안이 많아서 좀 좋죠. 그 거기도 되게 똑같아요. 예. 저랑 한 몇 년 전에 네. 한번 보자고 했는데 네. 결국 한번 다 같이 봐야겠네 이거. 갓세븐과 제가 좀 그런 관계예요. 앞으로 약간 좀 이건 개인적으로 갓세븐과 관계없이 내가 약간 좀 해보고 싶은 음악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쉬고 싶다는데 네. 이 질문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게 쉼과 동시에 생각을 했던 이미 그래요? 레퍼런스가 제 머릿속에 진짜 쫙 다 나와서 어. 나는 쉬면서 좀 이런 거를 만들고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칠한 섹시 딱 이 정도? 좀 이게 과하지 않은 거. 네, 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브로마 말씀 원래 또 좋아하거든요. 딱 그 정도의 느낌이면 좋겠다. 너무 뭔가 엄청 섹시면 제가 저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하면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위트 있는 정도의 그 정도를 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런 노래들을 이제 또 계속 듣고 있죠 요즘에. 노래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왜 좀 관능미 같은 거. 네, 딱 그 정도만 하자. 내가 막 대놓고 섹시라면 그러니까 제가 봐도 멀리서 봐도 쟤 좀 어색한데 저거 지금 누가 시켜서 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악들. 네, 이제는 그런 걸 하려고 계속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R&B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잖아요. 네, 애정이 많잖아요. 애정이 많죠 그런 거에. 그래서 이제 또 자주 듣는 게 그래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저스틴 팀벌레이커를 좀 많이 들어보고 있어요. 이 사람 그렇네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옛날에 팝적이면서 그룹 할 때는 그렇게까지 막 엄청 섹시한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뭐 어떻게 바꾼 걸까? 이 사람은 그 중에 하나는 사실 음악적인 거기도 한데 그냥 사람이 연륜이 붙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것 같아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생길 것 같아. 네. 그러고 싶어가지고. 근데 하는 음악성 자체는 잃지 않고,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브로마르처럼 칠하고 신나고 약간 이런 느낌의 거를 좀 유지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그 아이돌 뭐 현직이든 전직이든 이제 아이돌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늘 비슷한 궁금증인데 약간 이제 사실 팬들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 너무
당연하고 네. 나중 되면은 정말 이제 커리어 길게 하신 분들은 막 그런 말씀하세요. 진짜 좀 믿어지지가 않는다. 내가 진짜로 저 수만을 두고 내가 공연을 했었다고? 그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제 정말 몇 명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한 10년 됐으니까 팬들에 대한 어떤 뭐랄까 생각이랄까 좀 점점 바뀐 부분이랄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엔 신기했다가 이제 너무 바쁠 때는 그때 당시에는 뭔가 당연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고 진짜일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진짜일까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약간 저게 정말 얼마나 오래 갈까?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뭔가 좀 허상이 아닐까? 허상이 아닐까? 어. 잠깐 오고 마는 거겠지? 이런 생각도 막 들었다가 이제는 약간 너무 소중하다? 정말 이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계속 보여주고 싶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더 들어요.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아티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좀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뭔가 부끄러운 가수로 남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음악으로서도 뭐 사람으로서도 그러고 싶지 않아서 좀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사람 자체로서 팬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돼야겠다. 로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요즘에는. 그래서 늘 너무 소중해요. 소중하고 그렇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고 더 많이 찾아보고. 그래서 그 말이 인상적이네요. 뭔가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음악적으로가 아니라 약간 네. 사람으로서. 네, 사람으로서 기본은 사람으로서 일단 실망시키고 싶지 않고 음악으로서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음악은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 늘 거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오, 좋아. 근데 사람은 이게 내가 어느 순간 어떻게 실수할지 정말 모르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머리에서 좀 계속 생각하죠. 그치, 막 방심할 수도 있고 네. 사람이라는 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상황이 또 그렇게 될 수. 주변이 그래 버리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맞아.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약간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는 매일을 조심해서 가꾸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막 되게 잘 시드는 꽃은 막 네. 맨날 봐야 되잖아. 맞아요. 실시간으로. 맨날 봐주고 막 햇빛에 갖다 줬다가 너무 또 오래 햇빛에 두면 안 되니까 그 시간엔 또 맞아. 다시 뒀다가. 그러니까 나란 사람을 내 스스로가 약간 그렇게 가꾸지 않으면 네.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어떻게 그게 이게 원래부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그쵸. 네. 사실 저는 모두가 다 악하다고 생각해요. 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것 자체를 내가 생각하고 컨트롤하고 판단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사람이냐 뭐 나쁜 사람이냐 뭐 나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또 나름 저는 스웩이 느껴져서 좋았어요. 음악은 앞으로 내가 아니 정말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와, 들어요. 왜냐하면 하면서 욕심이 계속 드는 게 어제도 보컬 레슨을 받고 왔고 제가 일단 욕심이 있으니까 뭐 물론 중간에 삐그덕 될 수 있겠죠. 이게 정체성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 꾸준히 하면 는다라는 거는 저는 늘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노래를 원래 잘을 하는 사람인데 뭘 받는 거야 레슨을? 노래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아이 뭘 자꾸 안 잘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약간 쉽게 말하면 이건 것 같아요. 운동선수가 네. 코치 없이 운동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네. 늘 해야 되고 늘 연습해야 되고 그걸 또 느낀 게 그 한참 멤버들이랑 다 같이 활동할 때요. 그때는 이제 막 보컬 선생님 맨날 따라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진짜 없잖아요. 저는 막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고 싶어서 새벽에 막 선생님 막 불러다가 막 진짜 한 번만. 왜냐면 제가 점점 목을 무리하고 쉴 새 없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애가 점점 가는 거예요. 성대결절이 한 번 왔었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노래가 막 잘 안 되는 그럼 거예요. 또 한 번 또 슬럼프 오잖아. 정신적으로 또 타격이 오잖아. 미치겠는 거예요. 갈 때마다 와 삑사리 할 것 같은데 삑사리 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그때는 무조건 생각 드는 순간 그냥 그래요. 아, 그래 버리니까 아 이거는 이제 미치겠다.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그게 이제 JYP 계약이 끝나고부터 이제 혼자 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 이건 내가 다시 조금 뭔가 좀 가다듬고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시작하게 됐죠. 그렇구나. 노래가 늘어요? 노래가 느는 것 같긴 해요. 어. 확실히 선생님도 확실히 늘었다야 어. 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느끼기에도 확실히 타율이 높아졌다 어. 라는 게 느껴져서 전 노래나 춤은 하는 만큼 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가수 이승환 씨가 뭐 네. 라이브 황제잖아요. 네. 아직도 몇 시간씩 하루에 연습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전 정말 그게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로. 참 타고난 또 재능에다가 또 노력하는 재능이 노력하는 재능이 더 중요한 거죠.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는 어. 네. 솔직히 전 타고난 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타고난 거 한 1년이고 그 이후로 이제 노력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네,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음. 이제 뭐 페르마타라는 이제 하나의 쉼표를 찍고 있는데 네. 뭔가 이 다음이 또 기대가 되고 네. 또 발전된 모습이 또 기대가 되고 이게 진짜 무슨 제가 주례사처럼 네.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진짜로 이게 뭐 주례사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나름 진심을 갖고 하는 말이라니까. 예,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제가 어제 오늘 운전하면서도 그 두 곡을 계속 반복하면서 들으면서 감사하죠. 약간 영재 씨한테 몰입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되게 스스로 뭐 이렇게 뭉클하게 들었던 적도 많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건 되게 자살골이지만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네. 참 나도 힘든 시절도 있었고 네. 불확실한 시절이 있었지만 네. 지나고 나니까 너무 그냥 에피소드 같더라고요. 맞아요. 어. 근데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분들도. 너무 에피소드 같고 네. 정말 크게 생각했던 일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 많고. 그렇죠. 이제 와서 그치. 보면 예. 내가 왜 그걸로 그렇게 맞아. 불안해하고 너무 힘들어했지. 그걸로 막 며칠 밤을 막 머리 터져버릴 것 터지고. 같고 잠도 안 오고 막 어.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할 건 또 아니었는데 그렇죠. 예. 하는 게 많았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또 오랜만에 느끼게 해줬던 것 같아요. 한 약 음. 지금으로부터 제가 봤을 때 한 10년 전에만 해도 네. 저 역시 너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네.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생각했던 적도 많았는데 네. 그때 생각도 나면서 한번 또 내 젊은 청춘을 한번 돌아보게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좋죠. 예. 앞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잘 됐으면. 어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말을 한 번에 해본 적 처음이잖아요. 네, 오랜만에 열심히 털다 가는 것 같고 일단 음악 얘기를 누군가 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죠. 왜냐면 맞아. 사실 하다 보면 음악 얘기를 막 이렇게 누군가 그거 좀 이상해. 또 줄줄- 각 잡고 하기가 또. 네, 좀 웃기고 좀 그렇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재밌기도 하고 마음에만 있었던 말을 조금 하다 보니까 편하기도 하고 그냥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편하게 내가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누구랑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사실. 네. 오늘은 그냥 사실 그냥 인사하려고 부른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인사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다음에는 한 12곡 네. 12곡 다 들어봅시다. 12곡이요? 나올 거잖아 언제. 네, 그쵸. 그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때 12곡 쫙 깔고 네. 1번부터 끝곡까지 트랙 바이 트랙으로 여기서 제일 먼저 합시다. 네. 제가 열심히 작업해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요. 예. 그래서 아무튼 쉼의 시간도 의미가 있길 바라고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네. 다음에 또 봅시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예,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영재 씨와 함께했던 대화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았겠고요. 또 부를게요. 예, 또 부르겠습니다. 네, 자, 앨범 나오면 올게요. 자, 김영대 스크로브뮤직 디톡스 오늘 갓세븐 영재 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바이바이.